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재개관한 옹기 발효음식 전시 체험관의 체험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달 중에는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수탁업체 파산으로 지난 2월 문을 닫았던 아산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 5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공위탁으로 아산문화재단이 맡아 운영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3단계가 지속되면서 전시관 관람 이외에 체험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공위탁으로 전환될 아산 코미디홀도 아산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로선 공연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개최도 문제입니다. 아산시는 지난 3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개최 최종 협의를 열 예정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정상 개최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지역문화축제에도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 3곳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 출연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300억 원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하며 하나은행이 전액 대출하게 됩니다.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소망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연계해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에서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른 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은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충남교육청이 제작한 영상물에 교육감을 비롯한 출연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인데 뒷좌석에 앉은 출연자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만든 춘자라는 교육용 콘텐츠인데 일선 영어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이 교육 관련 시설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형식입니다. 조회수가 수천에서 수만 회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영상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공개된 교육감과의 하루라는 브이로그에는 김지철 교육감과 진행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고 홍성에서 아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의무화돼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교육청은 문제가 된 동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영상을 수개월간 노출시킨 충남교육청. 안전은 사소한 것부터 지켜야 한다는 인식의 제고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급한 볼일이 있거나 바쁜 시간대에 흔히들 택시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세종시에서는 택시 한 번 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버스가 끊기거나 약속 시간이 긴박할 때 이용하기 편리한 택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택시를 당연한 듯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기다리고 콜을 불러도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살기 좋은 품격 도시를 목표로
교통과 문화, 복지, 여가 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택시의 수가 부족하고 요금이 비싸서 시민들의 꾸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꼴도 없잖아. 봐봐. 전부 자가용밖에 더 있어? 그거 없잖아. 보다시피. 봐봐. 한 100대 와봐. 택시 한 개도 없어. 아침에 택시가 거의 없어요. 새벽에는 저쪽에 좀 몇 대 있긴 한데 콜이 불렀는데 취소되거나 아니면 오래 걸리거나. 네. 제가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10분 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가 안 잡혀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심정입니다. 택시가 안 잡히는 곳이 엄청 있거든요. 특정 지역이. 네.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콜을 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가 부족해서 택시를 타기 어렵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택시 부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인근 지역 대비 택시 요금이 조금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택시 요금에 대한 좀 불만 사항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기사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민원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약 36만 명, 세종시의 택시 대수는 총 352대, 택시 한 대가 감당해야 하는 인구수는 1,031명입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청주와 비교했을 때 5배에 해당하는 수치고 대전시보다는 6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택시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택시 주행거리가 2.1km가 넘어갈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늘어나는 택시 요금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택시가 운행한 총 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한 거리 비율을 나타내는 실차율과 가동률이 택시 총량 산정에 높게 반영되어 택시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차율하고 가동률에 있어서 타 지역에 대비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신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아까 가동률과 실차율에 관련된 그 변수가 가장 중요한 총량 산정의 요소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 대비 총량이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제가 법인 택시지만 택시 증차를 해줘야 돼요. 손님들이 타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막 이렇게 더운데 1시간, 2시간씩 기다려 타야 안 오면 타갖고 저희한테 신경질 내요. 낮에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차는 불러도 안 오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손님들 태우면은 손님들은 너무 막 기다렸다가 그냥 너무 많이 기다렸다가 택시가 왜 이리 없냐, 뭐 그냥 화를 내신 분이 좀 꽤나 많아요. 총량제 조사를 모두 잘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요. 아무튼 같이 인구 플러스 거리를 같이 해줘야지. 거리만 가지고는 이렇게 좀 안 맞아요. 이거는. 택시 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강제 배차를 통한 플랫폼 운송 사업을 도입해서 운송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거리 요금이 더 유리한 현행 체제를 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요금 체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신도시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신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 총량 산정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택시 대상 인구 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한해서 추가로 증차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총량제 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 자치분권, 살기 좋은 품격 도시라는 시정 가치를 목표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복 도시인 만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세종시의 발빠른 행정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촘촘한 학교 방역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2학기부터 충남 지역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 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코로나19 비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촘촘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교 방역을 위해서는 교실 안 책상을 1m 이상 간격으로 배치하고 발열 검사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 시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 식탁에 칸막이가 설치되며 식사 전 손 소독과 발열 체크, 거리두기 배식 지도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방역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2학기에만 751개교에 2,563명이 투입됩니다. 충남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초등학교는 4개 학년, 중학교는 2개 학년만 등교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정상대로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등교 수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은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등교 수업은 꼭 필요합니다. 학습과 정서, 사회성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교육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민과 교육 공동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정책과 지역 공약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충남과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해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도는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대선에 방영시킬 공약 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20일까지는 만사형통 충남 사이트를 통해 도민 의견도 받을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시군, 소방본부, 도경찰청 등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의료와 전기, 가스 등 8대 분야 333개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긴급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초동 대처 시스템으로 도내에는 도 본청과 시군에 총 61대 전용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를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내년 1월부터 4년 동안 교육청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운용 자금의 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충남교육청의 올해 총 예산 규모는 3조 9천억 원입니다. 천안시 시민소통 프로젝트인 돈워리 라이브 방송, 매주 목요일마다 박상돈 시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19일에 방송된 돈워리는 얼마 전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 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규모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뭐를 주저하겠습니까? 코로나19 4단계 격상 요구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단계 격상과 단속 강화를 요구했는데 박 시장은 아직 정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단계 격상보다 각 단계에 맞는 실천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에 맞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단계만 올리게 되면 이거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지역경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밖에도 이날 방송에선 신부동 법원 부지와 오룡 경기장, 천안 역사 건립 등 각종 지역 현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충남과 세종, 대전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업체여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19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점검 수행기관은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모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공사가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해 객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푸드 인증 브랜드의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천안푸드는 천안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품질을 시장이 인증한 로컬푸드로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천안푸드의 상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천안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세종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지구 환경을 위한 온실 감축과 시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캠페인은 참가자가 전용 앱인 에코바이크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포인트로 환산하는 캠페인입니다. 포인트는 자전거 주행거리 1km당 1점이 쌓이며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8시인 출퇴근 시간대는 가중치를 적용해 1km당 10점이 반영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며 포인트, 거리순 인증 등을 통해 선정한 우수 참가자에게는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에서 진행한 봄철 화재 예방 평가에서 세종소방본부가 특광역단체 중 2위에 올랐습니다. 세종 지역에서 지난 5년간 평균 화재는 83.4건에서 46건으로 45%가 줄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 역시 56.4건에서 29건으로 49% 줄었습니다. 또한 임야 화재 또한 올해 9건으로 평균 대비 51%가 감소했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시민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발 앞선 예방활동을 펼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종시가 출퇴근 시간대 혼잡 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나성동과 반곡동, 해밀동 신도심 건축공사 지역을 비롯해 상가 주변과 단독주택 부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 인력의 근무 시간 조정과 상가와 단독주택 주변의 단속 CCTV 설치를 연간 10대에서 2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체험형 동화구연 교실을 운영합니다. 체험형 동화구연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스크린 속 동화의 주인공이 돼보는 체험활동입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래 친구 등 5세에서 7세 어린이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내포 신도시의 부동산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내포 신도시. 내포 신도시는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인구 수가 2016년 12월 약 2만 명에서 2020년 약 2만 7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7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예산군과 홍성군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 중인 내포 신도시는 301만 평 규모를 가진 계획인구 10만 명의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로하스형 신도시를 목적으로 생태도시, 안전도시,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념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포 신도시로의 이주자가 늘고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환황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 내포 신도시는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 경찰청, 충청남도 교육청 등 총 107개 기관 단체 중에 103개가 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마쳤고, 인근에는 홍해공원, 산책로,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간의 지리적 접근 역시 용이합니다. 내포 신도시 도심에는 고속 시외버스 정류소가 들어서 있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홍성역 KTX가 도입될 예정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충청남도 혁신도시로서의 면모 또한 꾸준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가까이 홍해공원이 잘 조성되어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 관공서가 가까워서 일 보기가 편안하고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편해요. 앞으로 큰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홍성역으로 KTX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이 편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유입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충청남도의 혁신도시인 내포 신도시는 청약 청정지역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현재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3.3제곱미터당 매매 696만 원, 전세 507만 원이며 전세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거래량은 매매 59건 중에 40여 건이며 거래 비율은 67.8%입니다. 내포 신도시는 3.3제곱미터당 매매 1,050만 원이고 전세가 880만 원으로 전세율로 계산하면 83%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는 매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포 신도시는 약 300만 평 규모의 계획인구 약 10만여 명의 대규모 택지지구인데요. 인근에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어 1시간 이내로 서울 진입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GTX급 고속전철이 완공되어 서울 진입이 43분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내포 신도시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입주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황의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는 내포 신도시. 이곳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